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위원님께서 발제해 보셨죠? 네, 사법개혁안 여당의 이제 일방적인 통과가 있었는데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불참을 통보한 문제를 놓고서도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두 분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 도입이자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이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성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법 체계의 근본이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났는데 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법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은 헌법에 나오는 국민 기본권 침해되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건데. 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나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 뭐 우리가 최고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왜 최종 위헌 여부를 또 가리느냐 이제 뭐 그런 약간 권한의 다툼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국민들의 소송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상 사심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신중해야 되고 특히 대법관을 지낸 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이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의견을 좀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런 작업 없이 특히 또 야당 의견도 중요한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할 일인가 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소송이 남발할 수 있고 소송 비용 증가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이제 헌법소원 문제, 헌법소원에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포함하느냐 뭐 지금 이거거든요.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양 기관 간의 충돌 소재였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점은 이미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워낙 폭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졌다. 나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만저만해서 내가 나한테 무슨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이제 그래서 사실상 사심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데 대법원이 기본권 침해하는 판결을 내릴 리가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가면 거기 또 변호사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심제에다가 국민들이 또 변호사 비용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때 과연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재판관 9명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9명이 아니라 90명을 만들어놔도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에 10배 이상 늘 거거든요. 사건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 중에서 돈 많이 들어 시간 지연돼 그야말로 소송 지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 이른바 삼심제라는 거는 우리 헌법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흔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소송이 이제 또 지체되는 일도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뭐 좀 짧게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뭐 대법관이 항상 너무 업무가 과중하죠.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제 상고 허가제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수건입니다. 네. 대법원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이제 판례 변경 같은 거 할 때 전원합의체를 할 때 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그냥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1년에 몇 명씩 늘리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역시 아닙니다. 수기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대법원하고 네, 충분히 예. 수기를 해서 특히 이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고요. 예. 다만 이 문제가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정치적 의도까지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걸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정이 돼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당일 오전 불과 이제 그 만남 수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취소 통보를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을 비판을 하면서 장 대표는 불참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 이러한 결정 좀 어떻게 두 분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가능했을 텐데 역시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 우선 어제 오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통보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 재판 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통보받고 선물은 못 줄지언정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빌미로 오늘 오찬을 취소한 건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 야당 대표와의 오찬을 하루 전에 확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사전에 의제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확정해서 통보한 뒤에 이제 뭐 야당이 진짜 극구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함으로써 뭐 뒤통수를 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 것도 잘못된 거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따질 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오찬에 가서 따지는 게 맞는 순서 아니었나. 네. 그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만남이 이제 쉽지 않게 그렇게 이제 어렵게 성사가 된 상황에서 사법개혁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심증으로는 뭐 이해가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참석을 했어야 됐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네, 아쉽죠. 설 연휴 앞두고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뭐 민생, 또 뭐 경제 이런 국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제안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알고 있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도 뭐 그게 맞겠다 해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여야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 문제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내가 가서 좀 강하게 항의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대여 강경파들이 아이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는 지금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밥 먹으러 가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좀 딱해요. 제가 볼 때 이분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 강경파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가요? 이 의원총회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가서 상을 엎어버리고 나오더라도 가서 일단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네. 안 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어버버버 이렇게 좀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안 가기로 했으면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만나면 뭐 합니까? 뭐 이런 자리 아니래도 수시로 만나는 사이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취소한 건 잘했고요. 설 연휴 이후라도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앉아서 좀 얘기하는 이런 자리를 신속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여당 대표 간의 만남은 뭐 이때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오늘 상황에서 안 만나는 게 맞았다. 아, 뭐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무슨 수세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모양 좋게 좀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는 아마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만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부분만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까지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이제 장 대표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한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미뤄지게 됐는데요. 선거 연대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공히 통합추진위원회 선거연대에 이제 공감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만약 6월 지방선거에 연대를 이제 한다면 지역별 후보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짚고 싶으실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면 아예 연대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연대 추진을 하겠죠. 후보 단일화 같은 거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 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될 만한 인물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뭐 제가 조국혁신당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는 그러면 연대 안 하고 그냥 경쟁을 하고 다른 지역 뭐 수도권이나 영남 이런 데서는 좀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러 군데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네. 전북 군산하고 경기 평택을 여기는 민주당 의원이 귀책 사유로 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으니까 음. 공천하지 마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뭐 일면 타당하죠. 네네. 일리가 있죠. 그럼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거기를 나가겠다는 건데, 타당해도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2석을 그냥 조국혁신당에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선거 연대는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 뭐 8월에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니 그건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몫이지 그걸 왜 지금부터 얘기하냐. 벌써 이런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게 지금 하면 합당이 되는 거고, 일단 연기하자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 연대는 물론이고 합당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민주당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 과연 조국혁신당에 충분히 좀 그 연대의 뜻으로 양보할 수 있을지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다셨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제 양보가 없다면 연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네.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럼 가장 그 사람 뭐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근데 그 만약에 양보한다고 하면 네. 조국혁신당 쪽에 출마 희망자들은 대부분 다 출마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반발을 조국 대표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자기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출마를 자기는 하겠다고 했죠. 출마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자기는 어디에 출마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이제 합당 수임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다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조국 대표가 본인의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각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연대의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가서 결국 민주당의 배려를 기대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자기 후보들이 비교적 확고한 데 같은 데를 양보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희망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주겠다 그러면 또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네.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연대 문제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이제 두 분의 이제 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고 또 중앙당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은 독립기구인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징계 결정 좀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중앙윤리위가 독립기구가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그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아주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주 강경한 강성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 네. 포진해 있습니다. 그 중앙윤리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독립기구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제명이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제명을 했죠. 네. 그 뭐 예상대로 한 겁니다. 지금 고성국 씨 서울시당은 이제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고성국 씨를 어떻게든 탈당을 시키려고 아니면 제명을 하려고 탈당 권유를 했는데 이게 이의 제기를 하면 중앙윤리위로 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장동혁 대표 자장권이죠. 네. 네. 거기서 서울시당에서 그 잘못됐다 아마 이렇게 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하고 중앙윤리위원회하고 양쪽 다 뭐 이게 장동혁 대표 지금 당권파하고 이제 친한동훈계 이거하고 이제 각각 이 칼잡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참 굉장히 궁금하고 좀 답답하고 좀 참담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권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뭐 예상대로 아마 징계를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끌어내리지 그러면 이제 않을까 공천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좀 더 보시죠.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네. 지금 뭐 결국 이제 한동훈계와 장동혁계가 충돌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보다는 사실상 상위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사실상 그 이제 좌지우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지난번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교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교체한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자기의 뜻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윤리위원회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장동혁 대표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네.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 입당한다고 했을 때 그거 저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고성국 씨 출당을 막겠죠. 네.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계 뭐 여러 이 제거의 일환으로 아마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 실질적인 역할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한다고 그러면 네. 공천권 같은 거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아마 그렇게 돼서 충돌이 또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 결론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듯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참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분 상황을 이제 좀 지켜봤고 이야기를 들어봤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의 쟁점인 공소청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인 인정을 언급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허용을 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사안 당청 기류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이게요.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이게 보안 수사권 전혀 안 준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민주당 안에 그 지지층 중에서도 이제 좀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대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때 그런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릴 때도 이게 다시 당정 조율을 거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의견이 다르면 이게 누구 뜻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네. 뭐 아주 예외적인 선에서라도 뭐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 뭐 이쪽을 좀 열어주는 쪽으로 절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엔 절충으로 갈 것이다. 네. 뭐 그렇게 가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화법을 보면 사실은 당이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그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의 화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많이 누그러졌죠. 그거는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당청 관계에서 약간 수세 국면에 몰렸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종합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 2번씩이나 사과했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본인이 제안했다가 결국 네. 이제 중단된 이런 상태죠. 자, 이런 두 번에 걸친 그 뭐 약간의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톤을 좀 누그러뜨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주 강도 높게 요구하느냐 아니면 조금 좀 원만하게 요구하느냐의 차이였는데 네. 과거 같으면 강도 높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그 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톤 다운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지금 쭉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한 게 뭐 1인 1표제, 예, 아주 그 강력한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좀 강성 당원하고 지지층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게 무슨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그 강성 책임 당원들하고 지지층이 한동훈 저 안 되겠다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이렇게 극한 대립만 판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정당 내부의 어떤 권력이 여야다 강성 지지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여야 지도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희가 지금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사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의 부당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 오늘 한 줄 논평은 사심제는 집권당의 사법농단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